안녕하세요. 김주환입니다. 오늘은 6가지 자기긍정, 타인긍정의 방법 중에서 두 번째, 연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연민의 의미가 뭐고, 그게 어떤 이론적 배경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연민을 하면 무슨 효과가 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우리가 직접 해봐야죠.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공유해서 슬라이드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연민, 이거 참 고민했어요. 뭐라고 할까? 나의 절친. 그러니까 그 핵심 그 문장이 be your best friend거든요. 스스로의 베스트 프렌드, 절친이 되라. 근데 좀 뜻이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돌보는 겁니다. 내가 나를 돌보는 거. 예.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 마음 근력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거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다 이 그림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조절력, 자기동기력, 뭐 이런 대인관계력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마음 근력을 키우려면 MPFC 중심의 네트워크를 키워야 되고, 그러려면 탁 연결되어 있는 편도체는 안정화시키고, 그래서 편안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편도체 안정화 하는 법, 이제 이론도 말씀드리고, 실제로 우리가 훈련도 해보고 있죠. 그 중에서 자기 참조 과정 훈련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번에는 자기 확언도 했었고, 또 용서했었죠. 오늘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위치가 여기예요. 그래서 연민. 그러면 다음 주에는 앞으로 계속 매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이 순서대로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긍정 확언에 대해서 자기 확언, 긍정 확언 오해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셀프 어퍼메이션 하면은 뭐 잔뜩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 그 다음에 뭐 끌어당김의 법칙이 어쩌고 우주가 도와주고 뭐 이런 신비주의적인 얘기도 나온다. 그런 거 말고 진짜 과학적으로 학자들이 연구하는 셀프 어퍼메이션은 뭐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계속 질문하시는 건 뭐 내가 나를 속이는 방법으로 계속 100번 이상 얘기하면 되나 이런 질문을 자꾸 하세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분은 제 강의를 안 듣고 그냥 자기 확언이라는 단어만 보고 질문하나 보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는 그럴 리는 없는데 제 강의를 듣고도 이 질문하는 거 보면 제가 강의가 좀 부족하거나 좀 잘못 한 것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관심이 이게 많은 것 같아서 어퍼메이션을 자기 암시라든지 또 나아가서 최면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거랑 어떤 관련이 있고 뇌과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뭘 할 건지를 지금 말씀드려요. 먼저 오늘은 연민하고 그다음 사랑, 수용, 감사, 존중하고 그다음에 긍정학원 하고 그다음에 최면이나 자기 암시하고 물론 순서는 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연민을 하는데 이 자타긍정 6가지 방법이죠. 이 6가지가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이게 그냥 막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 6가지는 기독교든 불교든 아니면 이슬람교든 힌두교든 메이저 종교,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메이저 종교에서는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다 이걸 강조합니다. 물론 강조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거에 반대하는 종교는 없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모든 종교에는 어떤 신이 있죠. God. 그 God이 사람에게 하는 게 앞에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인간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신은 사랑이시고 그럼 인간은 뭐 하냐? 인간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다 받아들이고 모든 거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경배,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존중하는 거죠. 이거예요. 이건 또 다 또 모든 종교에 이 요소가 또 다 있습니다. 인간과 신의 관계니까. 그래서 요 연민을 지금 요 첫 번째 줄에 연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연민을 하는데 이 연민은 용서, 연민, 사랑 순서가 이렇게 돼요. 다시 말해서 연민을 하려면, 나를 돌보려면, 남을 돌보려면 용서가 먼저 돼야 되죠. 옥수심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어떻게 연민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용서해야 연민이 가능하다. 용서, 연민하면 좀 더 높은 단계, 더 폭넓은 단계, 사랑으로 갈 수 있죠. 행복과 건강을 비는 마음입니다. 또 거꾸로 사랑을 하게 되면 연민과 용서는 덩달아 하게 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될 때는 일단 용서부터 하고 그 다음에 연민,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고, 이런 순서가 있다. 수용, 감사, 존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들여야 감사하고 그래야 존중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가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단계도 이루고 있고, 두 개로 나눌 그러니까 세 개,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민에 대한 개념, 이게 뭐냐? 먼저요, 이 말 자체가, 연민은 컴패션입니다. 이게 갑자기 왜 영어로 굳이 얘기하냐면, 연민은 컴패션의 번역어입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연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컴패션을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다시 컴패션은 한국말로 번역할 말이, 적당한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게, 예를 들면 동정심, 불쌍함, 가련함, 친절함, 돌봐줌, 뭐 케어해주고 잘해주는 거, 이거 다 합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컴패션은 친절하게 돌봐주는 그거에 더 가까워요. 이 얘기를 굳이 드리는 얘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유 내가 연민을 느낀다 이럴 때는 이 컴패션이 아니에요. 그거는 PT예요. 여기 있는 이 PT, 영어로 말하자면 PT. 이 PT는 뭐냐면 불쌍한 거예요. 가련한 거예요. 동정심 유발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하려는 연민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말 연민은 동정심, 불쌍한, 가련함 이거랑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 용어 때문에 그런데 이게 헷갈리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연민이 아니다. 컴패션이다. 그래서 그럼 컴패션이 뭐냐? 컴은 함께란 뜻이에요. 이게 라틴어에서 온 말이에요, 다. 컴은 함께란 뜻이고, 그래서 뭐 공유하고 이러는 거를 커뮤니카레, 거기서 커뮤니케이션이 온 거고, 그래서 컴에서 온 말이 예를 들면 커뮤니티, 공동체, 함께하는 거, 뭐 꼬뮨 이런 공동체죠. 그것도 커먼 센스, 상식, 공유하는 지식. 그래서 컴이라는 거는 사실은 함께하는 거 이런 뜻이고, 패션은 뭐냐면요, 서퍼링, 아픔이에요. 아픔이 페인, 이렇게 아이고 아파,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 아니면 그냥 인생사 힘들다 하는 그 패션이에요. 패션은 열정 아니에요? 네, 열정이란 뜻도 있는데 원래 패션은요, 그 뜻이 아니에요. 빠띠, 빠띠, 이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빠띠에서 온 말이에요. To suffer and endure요. 막 참고 견디고 막 힘든 거예요, 얘기해요. 순환을 당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영화에도 있죠, 영화. 뭐죠? Passion of Christ. 그러면 예수의 열정이에요? 아니에요. 크라이스트의 순환이에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그거. 그래서 Passion of Christ 그러면은 그 고통을 얘기하는 거고, 순환. 그 다음에 바하의 명곡 있죠.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명곡. 마태 순환곡. 그게 매튜 패션이에요. 그 순환곡. 그걸 패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패션은 열정이 아니다. 힘들고 아픈 거구나. 요 패션이. 근데 그걸 함께 하는 거구나.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민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컴패션으로 이해를 하세요. 굳이 한국말로 할래도 그 말이 없어서 그냥 보통들, 심리학자나 학자들이 그냥 연민으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도 연민이란 말을 쓰는데 이것은 컴패션이다 하는 거고, 아픔을 함께 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 아, 그럼 공감 아니에요? 엠퍼시? 공감 아니에요. 공감하고 좀 달라요. 요소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와, 제가 막 그런, 실험할 때 그런 것도 해요. 영상을 보여줘요. 바늘로 손톱 밑을 콕 찌르는 그런 장면을 보여줘요.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이, 이렇게 되면서, 우와, 진짜 아플 것 같아. 막 내 손톱 찌르는 것 같아 하는 그 느낌이 들죠. 그게, 그게 공감이에요.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그냥 확 느껴버리는 거. 근데 컴패션은 그거랑도 좀 달라요. 네. 자꾸 다르다 해서 그걸 더 포괄하면서도요. 상대방의 아픔을 그냥 내가 단지 느끼는 게 아니라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돌본다까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픔 공유가 원래 컴패션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요 뒤에 있는 친절하고 따뜻하게 배려하고 돌보는 거, 영어로 하자면 care 하는 거, 그게 컴패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연민은 컴패션인데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돌본다는 거에 대한, 케어에 대한 그걸 가장 핵심적으로 열심히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마틴 하이데거예요. 여러분, 하이데거라는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렵다 이렇게만 알고 계실 텐데, 뭐 자이언트 자이트, 존재와 시간, 뭐 이런 거, 또 다른 여러 가지 유명한 책들도 많아요. 그런 거, 제가 아주 좋아하는 건 예술 작품의 기원, 근원 이런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너무 어렵고 막 번역도 이상하고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걸 느끼셨을 텐데, 제가 5분 동안 하이데거 철학의 진짜 핵심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만 알고 계시면, 아, 하이데거는 그런 거 얘기한 사람 아니야. 어디 가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하이데거. 이게 뭐냐면, 하이데거의 존재론이 이게 뭐냐면, 하이데거는, 자, 보세요. 인간이 존재하죠. 기본. 인간이 존재해. 나 여기 있어. 사물이 존재해. 아, 이런 물건이 여기 있어. 이런 사물이 존재해. 인간이 존재해. 그 존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자면 being, 비동사, 네, 원형, 그 being, 그걸 독일말로 하면 그게 sein이에요. 그게 독일의 비동사예요. 그 sein으로는 사람 있는 것도 sein이고 물건 있는 것도 sein이잖아. 영어도 그렇잖아요. 사람 있는 것도 비동사 쓰고 물건 있는 것도 비동사 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하이데거는. 뭐 어떻게 하느냐? 말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있다는 거와 물건이 있다는 거는 완전히 종류가 다르잖아. 개념이 달라. 그러니까 개념이 필요해. 말이 필요해. 그래서 정말 우격다짐으로 생으로 말을 만들어냅니다. 다자인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요. 하이데거가 만든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나가 거기, 영어로 치자면 there의 뜻이에요. there being, 이렇게 말을 만든 거예요. 자인에다가 다를 붙였어요. 그게 뭐냐? 그게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다자인은 뭐냐? 사람이 있는 걸 다자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다자인을 번역을 현존재라고 하는 바람에 일반 사람들이 하이데거 책 읽다 현존재? 현존하는 건가? 프레젠스? 완전 헷갈리죠. 전혀 그런 뜻 아니에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사람이 있는 거. 그럼 사물 있는 사물은 뭐냐면 그걸 사이엔데라고 불러요. 이거는 뭐냐면 사물이에요. 존재자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존재자가 뭐, 사람도 존재자일 것 같잖아요. 존재하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다자인이고요. 사물은 있는 건 존재자예요. 자, 여기서 중요해요. 그럼 다자인의 특정이 뭐냐? 다자인을 다자인으로 하는, 인간을 인간으로 하는 그 핵심이 뭐냐? 그게 유명한 세계 내적 존재라는 거예요. In der Welt sein. 영어로 하자면 being in the world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여기 벨트가 월드고요.
자인이 being이고요. 그러니까 in the world being이에요. 영어로 하면 being in the world.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세계 내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 in이라는 요거. 요 in의 의미를 한참 설명해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자, 서류가 캐비넷 안에 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세계 안에 있는 게 아니다. 이걸 강조해요.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이 박스 속에 들어있다. 뭐 어떤 게 당신이 지금 방 안에 있다. 그런 in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in the world, in the world 하려면 세계에 존재하려면 이 in은 뭐냐면 commerce with, interacting with예요. 무슨 얘기냐면 서로 상호작용하는 걸 얘기해요. 즉 내가 세상과 사람과 상호작용을 해야, 즉 소통해야 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 안에 예를 들면 의자가 있어. 의자와 책상이 있어. 의자와 책상은 서로 뭘 못해요? 인터랙션을 못해요. 소통을 못해요. 그래서 의자랑 책상은 딱 달라붙어 있어도 얘네들은 함께 있는 게 아니다. 세계 내적 존재가 못 된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소통을 못하니까. 인간만이 소통을 해서 서로 세계 내적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인간을 다른 자이엔데와 달리 다자인으로 만든 핵심은 뭐냐? 소통한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하이데거가 말하는 소통은요, 메시지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냐면 관심을 기울이고 보살피고 배려하는 거예요. 독일 말로 소르게 하는 거예요. 영어로 번역하면 케어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가 세계 내적 존재가 되려면 나는 세계 안에 있는 여러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건을 케어해야 돼요. 관심을 갖고 돌봐야 돼요. 소르게는 돌본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다른 존재와 다른 핵심은, 인간 존재의 핵심은 내가 살아간다.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의 핵심은 네가 소르게를 하냐 안 하냐, 네가 이 세상에 대해 배려와 돌봄을 하냐 안 하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적 존재라는 거예요. 내적, 즉 세계 내적 존재라는 건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기서 말하는 세계는 이런 그 물질적 세계도 되지만 사람을 얘기하죠. 소사이어티. 이 세계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돌보는 존재가 다자인이에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르게는 하이데거가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돌보는 게 있고 삶을 돌보는 게 있잖아. 다른 사람 돌보는 건 fear는 이제 영어로 for죠, for. 뭐뭐 위한. fear 소르게고, 삶을 돌보는 건 베소르겐이야. 이거 뭐 이렇게 개념을 나눈 거예요. 그렇죠. 뭐 내가 자동차 관리하고 자동차 돌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 돌볼, 이게 같은 소르게지만 다른 거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그냥 소르게는, 다른 사람 돌보는 게 fear 소르게야. 삶을 돌보는 게 베소르겐이야. 그러면 그냥 소르게는 셀프 컴패션에 가까워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거가 더 먼저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를 돌보는 거예요. 소르게의 의미는. 이게 뭐냐면 지금 갑자기 하이데거를 왜 이렇게 시간을 들여가면서 얘기하냐면, 돌보지 않으면 인간도 아니란 뜻이에요. 하이데거 철학의 핵심이. 소르게를 안 하는 존재는 그건 사물이에요. 자이엔데예요. 돌봐야 사람이에요. 세상을 돌보고 사람을 돌보고 나아가 나를 돌봐야 돼요. 그래서 이 소르게가 바로 뭐냐? 자기 연민이에요. self compassion. 정말 이상하죠. 왜냐하면 compassion은 뭐예요? 함께 고통을 공유하는 거라며. 근데 셀프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내가 나의 아픔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아요. 내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 아픈데, 근데 뭘 안 하는 줄 아세요? 돌보질 않아요. 케어를 안 해요. 이상한 생각들을 해요. 어떤 이상한 생각하냐? 가만히 있어봐. 나를 안 돌보고
나는 애를 먼저 돌봐. 가족을 먼저 돌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희생이지. 그게 멋있는 거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기본 존재 방식은 다사인이에요. 다사인은 소르게를 해요. 소르게는 셀프 컴패션이에요.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날 먼저 돌봐야 된다. 대표적인 게 뭐죠? 위기 상황.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이 시트벨트 안전벨트 매라 이런 거 하면서 뭐 하죠?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어떡하라고요? 먼저 나부터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나 옆 사람을 챙겨라. 그게 진리예요. 나부터 살아야 돼요. 나부터 살다니 이거 이기적인 거 아니야? 아니요. 내가 버티지 못하고 뻗죠? 그게 이기적이에요? 정말 나쁜 거죠. 내가 살아야 남을 케어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야 이타적인 게 될 수 있죠. 이타적인 게 되려면 먼저 사람이 되려면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나를 돌봐야 돼요. 이거를 지금 제가 자신있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 많은 연구가 이 현대인들이 실제로 자기를 돌보질 않아요. 네, 자기를 안 돌봐. 그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자꾸 비상사태가 됐다고 치면 산소 마스크를 먼저 써야 돼요. 그러면 돌보라고 보살피는 거 어떻게 보살피는데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순서대로 얘기할게요. 잠을 잘 자야 돼요. 두 번째, 제대로 먹어야 돼요. 제대로 먹는다는 건 열량도 제대로 섭취해야 되지만 지방질, 단백질, 탄수화물의 비율도 맞춰야 되는 거고 칼로리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사실 칼로리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이팅 윈도우라고 하죠. 하루 중 몇 시간 동안 내가 먹고 있는가.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안 먹고 버티는가. 간헐적 단식? 네, 그런 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얼만큼 제대로 하느냐는 칼로리가 얼마고 영양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언제 얼마큼 하루 중에 먹는가. 이걸 다 관리를 해야 돼요. 두 번째예요, 그게. 세 번째가 뭐냐면 얼마나 움직이느냐. 운동이에요. 네 번째가 마음 근력 훈련, 명상. 그건 뇌의 직접적인 이 건강을 챙기는 거니까. 그러면 잠, 식사, 운동은 몸에 대한 거고 명상은 마음에 대한 거냐? 전혀 아니에요. 잠은 몸과 마음에 대한 거예요. 먹는 거, 운동, 명상 다 몸과 마음에 대한 거예요. 이 4가지 다 몸과 마음의 건강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나를 돌봐야 돼. 그럼 하면서 내가 나를 어떻게 돌보지? 나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4가지를 생각하세요. 그 4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잠이에요. 잠의 퀄리티. 그 다음에 길이, 얼마나 자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잠, 식사, 운동, 명상은 하나하나 강의를 한 번 해서 안 될 정도로 내용이 많아요. 근데 일단 하루에 하나씩 오늘은 잠에 대한 강의입니다. 한번 해드리고 오늘은 먹는 거에 대한 식사법에 대한 강의입니다. 해드리고 운동법 무지하게 많은 거 이미 알고 계시죠? 운동법, 존투 트레이닝 포함 여러 가지 해드리고 명상은 뭐 맨날 해드리는 거니까 별도 그건 따로 안 할게요. 마음 근력 훈련이니까. 잠, 식사, 운동에 대해서도 이 6가지 끝나면 바로 할까요? 아니면 자기 긍정하거나 할까? 그건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보살피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순서라고 그랬죠.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뒤에 3가지 다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잠 하나예요. 그것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몸과 마음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잠이에요. 인간은 자는 상태가 디폴트예요. 원래 상태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면은 살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냥 잠만 자면은 배고파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먹을 거 챙기러 돌아다니다가 다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게 원래 삶의 상태예요. 깨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잠은 절대 게으른 거가 아니에요. 인생에서 쓸데없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 자려고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좋아요. 자는 순간 나는
내 삶을 완성한다. 또는 자는 순간 나는 완전히 현존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줄이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 잠의 중요성과 잠 잘 자는 법에 대해서 꼭 제가 이거 오래 걸리는 얘기니까 꼭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무튼 보살필 영역은 네 가지다. 이게 네 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셀프 컴패션이 이렇게 명상하는 사람이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지게 된 아주 계기는 거의 뭐 1등 공신이죠. 크리스틴 네프라는 이 학자예요. 제 생각에 저보다 10살 이상 어릴 거예요. 아직 젊은 학자고 셀프 컴패션 했는데 이 크리스틴 네프가 원래 심리학 전공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셀프 에스팀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그 도덕성에 대한 연구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원래 했어요. 그래서 UC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에서 거기 심리학과 꽤 좋거든요. 거기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박사를 마치기 전에 이혼을 해요. 그리고 삶이 굉장히 거의 우울증 걸릴 정도로 그냥 다운이 돼요. 박사 논문도 써야 돼요. 근데 박사 논문도 쓸 힘도 없고 도대체 박사 논문 쓴다고 내가 취직이나 될까 뭐 고민하고 있고 너무나 이게 다운이 돼서 그 버클리 근처 샌프란시스코에는 저기 수십 개 있어요. 제가 가서 확인해 봤어요. 명상 센터가 수십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버클리 대학 근처에 있는 명상하는 모임에 너무 힘드니까 갔어요. 이 크리스틴 네프가. 갔더니 거기서 명상 가르치는 사람이 명상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마인드풀 메디테이션, 미국에 제일 많이 퍼진 거죠. 사티 메디테이션, 알아차림 명상, 그게 제일 많이 퍼져 있어요. 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셀프 컴패션 메디테이션도 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신을 돌봐라. Be your best friend. 그런데 그 셀프 컴패션 메디테이션은 사실 어디서 온 거냐면요. 그거는 메타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래요. 메타. 그래서 사티 메디테이션도 있고 이제 메타 메디테이션도 있는데 그 두 가지 전통에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티 호흡을 알아차려 뭐 하는 것도 있지만 메타가 META가 아니라 METTA예요. 그 메타 메디테이션은 자비 명상, 자애 명상, 그런 불교 전통에서 온 거예요. 다른 이에게 러브 카인니스를 베푸는 자비 명상이죠. 그래서 그거를 좀 변형시켜서 이제 셀프 컴패션 메디테이션 일반인도 하기 쉽게 해서 그걸 좀 배우고 이 사람이 너무 큰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박사 논문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포닥, 바로 교수는 아니고 이제 포스트 닥터럴 프로그램 포닥으로 가서는 뭘 했냐면 나 이거 셀프 컴패션 너무 좋으니까 이걸 심리학적으로 한번 측정도 하고 이 논문을 써야겠다. 그래서 최초로 심리학자 중 최초로 셀프 컴패션 측정 그 스케일 검사 도구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힐링 효과도 본 거예요. 너무나 효과가 좋다는 게 드러나서 이 사람은 셀프 컴패션을 자기 아예 전공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명상으로 그 셀프 컴패션을 배웠기 때문에 계속 이제 명상을 해요. 근데 이 명상을, 이런 종류의 명상을 계속 하던 사람이, 또 명상계에 꽤 유명한 크리스 거머라는 하버드 의대,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 있는 크리스 거머 박사예요. 이분은 수십 년째 뭐 명상을 지도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셀프 컴패션 요소 원래 좀 했는데 이 크리스틴 네프가 그냥 과학적으로 연구를 더 많이 해오니까 여기 둘이 같이 Mindful Self Compassion 줄여서 MSC라고 그래요. Mindful Self Compassion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센터도 만들고 해서 이게 전 세계에 퍼집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이거 배워오신 분이 있고 한국에서도 이 MSC 이걸 가르치고 하는 프로그램, 한국말 프로그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책도 번역돼 나왔겠죠? 이분들 책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MSC라는 말을 듣고 셀프 컴패션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게 얼마 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10여 년, 20년 절대 안 됐고요. 10년 전 정도부터 이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최근
꺼져. 자, 이 크리스틴 네프가 발견한 것 중에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미국의 교육의 핵심은 셀프 에스팀을 굉장히 강조해요. 이 사람은 사실 현재 지금 텍사스 오스틴인가 그 대학의 교육 심리학과 교수예요. 그 교육 심리학에서도 셀프 에스팀, 자아 존중감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6가지 하는 셀프 리스펙트, 존중과는 달라요. 셀프 에스팀, 그래서 저는 자기 존중이라고 그래요. 그건 셀프 리스펙트고, 전통적으로 심리학에서 했던 셀프 에스팀은 자아 존중이고 뭐 이렇게 돼요. 이 셀프 에스팀이란 말은 저는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이 문제점이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 셀프 에스팀 위주 교육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이 네프가 지적을 해요. 뭐냐면 미국 얘기인데 한국도 그럴 거예요. 그래요, 많이. 뭐냐면 미국에서 뭘 가르치냐면 everyone is special. 야, 사람들은 누구나 특별해, 스페셜해. 너도 특별, 얘도 특별, 다 특별해. 키 커, 너? 키 커서 넌 특별해. 그게 네가 아주 훌륭한 점이야. 너 키 작어? 넌 키 작은 게 very special. 그게 네 스페셜한 거야. Everyone is special in his or her own way. 뭐 각자의 나름 각자의 방식으로 다 스페셜하지. 이걸 무지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너는 어느 점에서든지 훌륭한 점이 있어. 그래서 자신감을 막 심어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이런 걸 하죠. 할 수 있어. 셀프 에스팀. 너는 훌륭해. 막 이거를 그냥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막 훌륭해. 그런 걸 어려서부터 이 교육을 받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냐면 셀프 에스팀이 높아져요, 애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라면서 철들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이씨 나 별로 스페셜하지 않은데 이걸 느껴요. 체육은 제가 더 잘하고 운동은 얘가 더 잘하고 노래는 제가 더 잘하네. 도대체 내가 스페셜한 게 뭐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냥 평범한데 오히려 좀 모자라거나 이런 애들이 압도적 다수예요. 근데 뭘 안 가르쳤냐 그러면 나의 평범함이나 부족함이나 모자란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런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멘탈, 태도를 안 가르쳐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버려요. 왜 무너질까요? 어려서부터 배웠거든. Everyone is special. 이걸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깨달았어. 나 스페셜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딴 애들이야 다 스페셜하겠지. 왜냐면 everyone is special이라며. 다 나만 바보야. 나만 모자라. 나만 쓰레기야. 그래서 셀프 에스팀 교육은 잘못하면 굉장히 셀프에 대한 네거티브 띵킹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RNT가 많이 생깁니다. RNT가 뭘까요? repetitive, 반복적인 네거티브 띵킹이에요. 근데 RNT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about self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부정적 생각을 이 주변 환경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도 좀 하겠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 좀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압도적 다수의 repetitive, negative thinking은 about myself예요. 나에 대한 거예요. 사람들은 나에 대한 RNT를 해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RNT를 계속하죠. 그럼 멘탈이 무너집니다. 정신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줍니다. 실제로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RNT를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속으로 계속 난 쓰레기, 난 안 돼, 난 이러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주 권위 있는 연구에서는 이 RNT를 어려서부터 계속하면 나이 들수록 치매 걸릴 확률이 높다. 이건 확실하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 연구가 한 개가 아니니까 여러 개니까. 그래서 이 RNT는 굉장히 나쁜 건데 그 RNT가 일어나는 연원을 따져보니까 어려서 셀프 에스팀 자꾸 강조해 준 것도 한 원인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틴 네프는 뭐냐면, 야, 셀프 에스팀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애들 어려서부터 뭘 가르쳐야 되냐면, 셀프 컴패션을 가르쳐야 돼. 혹시 살다가 너의 모자란 모습, 부족한 모습, 네가 실패하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걸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모자란 내 모습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 이걸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크리스틴 네프의 연구가 더 놀라운 건, 셀프 컴패션을 강조해서 한번 훈련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내가 부족하고 모자랄 때에 괜찮은 거 더하기, 자신에 대한 평소에 뭐가 잘 됐을 때도 긍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일어나요. 더 힘차게 살아가요. 자기 연민이, 아이고, 나는 불쌍해. 그리고, 뭐 이러고, 이렇게 주눅 들고 수축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 도전성과 동기부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적극적 도전성, 영어로는 reaching out, 뻗어나간다고 하죠. 그 적극적 도전성이 곧 뭐냐 하면 회복 탄력성이에요. 회복 탄력성. 네?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셀프 컴패션이라고 이 네프의 연구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좀만 보면 셀프 컴패션 책 같은 거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바로 리질리언스 얘기가 나와요. 회복. 그렇잖아요. 실패해도 따뜻하게 받아들이니까 다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을 갖는 거죠. 그런데 자기 연민 스스로를 이렇게 괜찮아, 너 실패했어, 그래, 나는 이래도,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또 오해를 해요. 이상한데 그러면 되나?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안 될 거 아니야.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게을러질 수 있잖아. 아이고, 나는 내가 불쌍해. 아이고, 난 돌봐줘야 돼. 그러니까 뭐 마음껏 아무거나 먹고 뭐 그냥 나태해질 수 있잖아. 그리고 셀프 컴패션, 아이고, 나만 챙기네? 이기적이 된 거 아니야. 그다음에 생활도 무질서해지겠지. 나를 돌봐? 그러니까 뭐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맨날 잠이나 자고 뭐 그냥 게을르게 뭐 아무거나 먹고 뭐 공부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되겠지. 이게 오해죠. 이렇게 될까 봐. 그러한 오해를 하나하나 실험으로 그렇지 않다는 걸 이 연구진들이 밝혀냅니다. 지금 이제 네프가 시작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이 셀프 컴패션의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연구가 있는데 하나만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뭐냐면 과연 셀프 컴패션 하면 동기부여가 일어날까? 그걸 실험한 거예요. 이 영어 단어 있죠. 보케뷸러리. 아주 어려운 영어 단어 시험을 보게 해요. 이제 피험자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도저히 다 맞추는 게 어려워. 이게 다들 다 틀리고 막 난리가 나요. 점수가 그냥 형편없어요. 일부러 그렇게 어렵게 풀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문제를 쫙 내줘요, 먼저. 자, 그래서 실패를 경험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한쪽 그룹은 셀프 컴패션 트레이닝을 해요. 우리 좀 이따 해볼게요. 우리가 좀 이따 할 것 같은 그 셀프 컴패션 트레이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쪽은 흔히 자기계발서에서 얘기하는 단순 격려. 너는 할 수 있어. 너의 능력은 좋으니까 이제 할 수 있어. 두 번째 시험은 더 잘할 거야. 자신감 높여주고 막 격려해주고 뭐 이런 걸 해요. 여기는 자기 연민 받아들이는 이런 거를 해요. 이거를 한참 훈련을 시킨 다음에, 한 세션 훈련시킨 다음에 바로 두 번째 시험이 언제 있다라고 하고 공부할 시간을 줘요.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두 번째 시험에 대비하는가를 관찰했어요. 놀랍게도 자기 연민 훈련을 한 그룹의 사람들이 훨씬 더 기분 좋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두 번째 시험 보기 위해서. 이 사람들보다. 단순 격려, 이거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통제된 실험인데, 진짜 셀프 컴패션 하면 동기부여가 안 돼? 아니요. 동기부여 더 돼요. 회복 탄력성 생겨서 두려움도 없어지고 스트레스 없는 상태에서 더 돼요. 그리고 희한하게 자신감도 생겨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연구에서는 셀프 컴패션을 하죠. 아프지 않아요. 면역력이 확 올라갑니다. 원래 이 6가지 있잖아요. 이 6가지가 다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해서 다 면역력을 올려주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면역력을 올려주는 게 바로 이 셀프 컴패션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RNT 감소, 네거티브 셀프톡 감소, 이런 게
에, 생긴다. 그래서 셀프 컴패션 그러면 그냥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게 뭐 너무 그냥 관대해지고 막 이래서 나태해지고 동기부여 안 돼. 전혀 거꾸로다.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셀프 컴패션 메디테이션을 할 거예요. 사실 왜 저희 11시에 수면 명상 하잖아요. 1월 달 내내. 오늘 밤은 이 강의 끝나고 셀프 컴패션 메디테이션 할 거예요. 그리고 그 11시 그거를 못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좀 이따가 완전 명상은 아니어도 평소 이런 식으로 셀프 컴패션 트레이닝을 하면 된다를 알려드릴게요. 말하자면 실습도 우리가 해야죠. 자, 이 셀프 컴패션 메디테이션은 참고로 요거는 SCM이고요. 일반적인 셀프 컴패션 명상을 얘기하는 거고 요 사람들이 개발한 자기네 나름대로의 특정한 프로그램은 MSC예요. Mindful Self Compassion이에요. 그래서 MSC인가 아니면 SCM인가 헷갈리지 마세요. 이게 일반적인 명칭이고 MSC는 거머랑 네프가 만든 프로그램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셀프 컴패션 메디테이션에 아주 대전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모든 사람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 각자 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모든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전쟁을 치르면서 살고 있어요. 전쟁? 네. 전쟁 같은 삶이에요. 그냥 편하게 아무 걱정 없이, 아무 고민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길 가다 누굴 보거나 아니면 뭐 누가 아는 사람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이죠. 그냥 우리가 마주치는 친하든 친하지 않든 얼굴을 알든 모르든 아는 사람이든 아니든 그냥 사람들 지금 이 방에 지금 이 강의 들으시는 분이 1000명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이 1000분이 있으면 지금 1000개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1000명이 다 자기 삶 속에서 저마다의 전쟁을 치르고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알면 우리는 어떤 전쟁인지 모르지. 어떤 고생을 하는지 모르지. 근데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뭘 해야 돼요? 내가 그들에게, 내가 같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 우리가 다자인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 사는 사람들한테 뭐를 해야 될까요? being kind 해야 돼요. being kind가 뭐예요? 친절해야 돼요. 힘든 사람이잖아요. 지금 전쟁 치르고 있다니까요. 우선 자식 문제일지 아니 가족 문제일지 어디가 아픈 문제일지 회사 문제일지 금전적 문제일지 무슨 문제일지 뭐 건강 문제일지 몰라요. 애 성적 문제인지 뭐 자기 문제인지 남의 문제인지 몰라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는 알아요. 무엇 때문에 아무튼 힘들게 살고 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가족이 많으면 많은 대로, 1인 가구면 1인 가구인 대로. 아무튼 애 있으면 애 때문에 고민, 애 없으면 애 없어서 고민. 아무튼 다 저마다의 전쟁을 치르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 태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 태도가 뭐야 돼? being kind, 친절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being kind가 아니라 being right 하려고 그래. 내가 옳아 이거 하려고 그래. 야, 내가 얘기했잖아. 내 말이 맞잖아. 내가 옳아. 걔 틀려. 내 말이 맞아. 꼴 좋다. 내 말도 안 하더니. 그럼 내가 맞지.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옳은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옳든 안 옳든 중요하지 않아요. 옳겠지 뭐. 옳은 게 그래도 낫지. 틀린 거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 그러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하냐 아니냐. 이건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게 왜 중요해? 인간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니까요. 내가 돌볼 마음이 있는가, 내 주변 세상을, 인간들을, 그게 다자인이라니까, 그게 소르게라니까, 셀프 컴패션을 하냐. 그래서 이걸 잊지 마세요. being kind, 친절하는 것은 being right, 옳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 말다툼하거나 여러분이 누군가를 막 믿거나 막 여러분이 막 이게 뭐 이렇게 무슨 인간관계 갈등이 생기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는 거지. 물론 내가 옳겠지. 여러분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옳겠지. 근데 그게 중요해? 내가 옳은 게 중요하냐고. 아니, 내가 친절하냐 여부가 중요해.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그게 첫 출발점이에요. 셀프 컴패션 메디테이션 하는데. 그건 이 메디테이션 출발점이 아니라 인간으로 사는 출발점이에요. 이거 안 하죠? 그럼 사람이 몸뚱아리, 살덩어리가 있는 자이엔데가 돼버려요. 사물이 돼버린다고. 그게 그럼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랑 연결이 돼요. Love Kind Meditation, 자비 명상 또는 자의 명상 또는 여기 있는 요 같은 뜻이에요. METTA, 메타 메디테이션. 요거의 대전제는 뭐냐면 나만 힘든 게 아니잖아 이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게 나만 힘든 게 삶이 다 힘든 거잖아요. 물론 때가 다 다르지. 지금 내가 힘든데 딴 사람은 지금 좀 괜찮았다. 거꾸로 내가 좀 좋을 때 딴 사람이 힘들 수도 있고 뭐 하지만 내가 어떤 suffering, 고난을 겪을 때 잊지 마세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도 안 힘들다? 그런 사람 없어요. 두 번째, 내가 어떤 suffering, 고난을 겪을 때 그 고통을 무조건 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물론 내가 사고를 당해서 근데 내가 부주의하게 운전해서 사고 당해서 그러니까 내 탓이지. 물론 내 탓이 이만큼은 있죠. 하지만 그걸 전적으로 내 탓으로 돌리지 말란 말이에요. 왜? 아니 자동차 만든 사람부터 탓이에요. 그렇게 따지자면. 차 사고는 이 도로 만든 사람 잘못이고 뭐 수없이 많은 이 원인 때문에 거기에 끝에 내가 나의 부주의가 얹혀져서 이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반성을 해야 돼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하지만 그걸 전적으로 내 탓으로 돌리는 그런 무모한 짓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 자비 명상을 하는 기본 출발점이에요. 나만 힘든 게 아니다. 전부 내 잘못은 아니다. 내 책임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책임이 있는데 전부 다 내 탓은 아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해야 돼요. 친절하게 보살펴야 돼요. 친절하게 돌봐야 돼요. 누굴? 먼저 나를, 셀프를. 셀프 보살피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주변을 돌보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 뇌 얘기할 때 여러 번 반복했어요. 왜? 셀프와 아더에 대한, 나와 타인에 대한 정보 처리는 거의 비슷한 뉴럴 네트워크, 뇌 신경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을 존중할 수 있고 나를 보살피는 사람은 타인을 보살필 수가 있어요. 항상 같이 가요. 주위에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과 배려를 하는 사람,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잘 대해주는 사람, 알바생이나 뭐 어디 일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대하지 않는 사람이 스스로에게 친절한 사람이에요. 스스로에 대한 존중심이 높은 사람이에요. 스스로에 대한 존중심이 낮은 사람일수록 주변 사람에게 막 함부로 대해요. 그게 멘탈이 약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멘탈이 강한 사람, MPFS 네트워크가 강한 사람은 타인 존중, 자기 존중이 돼요. 셀프 컴패션, 아더 컴패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친절하게 보살펴라. 근데 친절하게 보살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구나. 저 사람이 저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겠지. 이거를 aware,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려야 being aware, 알아차려야 being kind, 친절해질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그럼 알아차림 명상이 뭐예요? 그게 사티 메디테이션이에요.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 그 다음에 being kind 명상이 뭐예요? 그게 메타 메디테이션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그 명상의 두 커다란 축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이 메타 메디테이션 쪽을 해요. 다음 시간에는 사랑에 대해서 하잖아요. 사랑이야말로 진짜 러브 카인 메디테이션, 그 메타 메디테이션의 전통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기본 개념을 알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한번 해봅시다. 뭐 하냐면, 먼저 여러분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내 자신을 좀 돌이켜 볼 거예요. 그런데 뭘 하냐면, 잠깐 명상하듯이, 아주 진짜 누워서 명상하는 건 아니고요. 잠깐 호흡을 가라앉히고, 잠깐 눈을 감고요. 배에 힘을 빼고, 뭘 하냐면, 요즘 제일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을 떠올리세요.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뭐 건강 문제도 좋고, 금전 문제도 좋고, 인간관계 문제도 좋고, 가족, 자식, 뭐 누구, 부모님, 뭐 누구, 어떤 문제든 뭐가 제일 고민이세요? 그걸 떠올리세요. 그냥 단순 고민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그것 때문에 너무 내가 괴로워. 그걸 떠올렸어요? 자, 가슴속에 그걸 딱 떠올리고 계세요. 나 여러 가지 너무 많은데, 아니, 그러면 그 중에 하나만, 제일 센 걸로 하나만 골라서, 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구나 하는 걸 인정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걸 하려면 뭐 하냐면, 자기 자신과의 거리두기. 에산 크로스라는 심리학자가 연구한 거예요. 셀프 디스턴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알아차리가 일어나요. 그래야 부정적 정서도 좀 가라앉고 그래요. 자, 그래서 한 걸음 떨어져서 내가 내 문제를 바라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한 걸음 떨어져서 나를 객관화시키세요. 그게 크로스 교수가 하는 거예요. 3인칭으로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로스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아, 나는 이래서 저래서 힘들고 아, 나는 이래서 저래서 뭐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그거 말고 제 이름이 김주환이잖아요. 속으로 아, 주환이는 요새 이래서 힘들지. 아, 주환아 요새 참 고생이 많다. 너 그것도 힘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3인칭. 자기 이름을 부르거나 he, 뭐 she. 근데 그건 영어니까 그렇고 그냥 이름, 여러분 이름,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객관화시켜서 마치 타인을 보듯이 내 자신을 보면서 아이고 주한이는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구나. 야, 저기 어려운 와중에도 이 강의안 새로 준비하고 이걸 이렇게 강의하려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구나. 참 고생이 많다.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해 줘도 되고요. 이건 강의하는 거니까 별로 힘든 거 아니고 그냥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 그걸 여러분의 이름을 달아가지고 셀프 디스턴싱 해가면서 너 힘들구나. 아이고 너 참 힘들구나. 이거를 인정하세요. 자, 그게 인정이 좀 됐죠. 아,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힘들다는 건 알죠. 그러면 두 번째 단계예요. 뭐냐면 숨 한 번 들여 마셨다가 내쉬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겠지. 네, 아니에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인류 역사상 수없는 사람이 겪었겠지. 여러분이 아무리 특별한, 스페셜한 고민이 있다 그래도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흔한 걸 거예요. 그리고 사실 흔한 고민일수록 힘든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만의 고민이 아니고 나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인지하세요. 인지했어요? 그럼 뭐가 생겨요?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다른 누군가와도 그렇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연대감이 생겨요. 아, 그 사람도 힘들겠지. 누군가, 이 세상 누군가도 힘들겠지. 그리고 그 커뮤니티 안에 나는 소속돼요. 연결돼요. 나의 고민이 인류 보편적인 게 돼요. 진정한 의미에서 다자인이 돼요. 왜냐하면 being in the world니까 이걸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만 힘든 것도 아니구나. 자,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조금 이게 달래 봅시다. 자, 여러분 잠깐만 이거 제 공유를 중지하고 제 모습을 좀 제 모습을 보세요. 보이세요? 예. 자, 그 힘든 그 문제, 여기 있는 문제, 물론 나만 힘든 건 아니지만 그 힘든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힘든 문제 때문에 내가 어땠 나를 생각하면서 두 주먹을 이렇게 꼭 쥐어보세요. 네, 이렇게 주지 말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주먹 면이 마치 내 얼굴을 칠 것처럼 이렇게 꽉 쥐고요. 힘을 꽉 줘보세요. 이 주먹에 힘을 몸에 힘을 꽉 줘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죠? 힘을 줘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턱 근육에 힘 들어가고 어깨 들리고 인상 써지고 이러고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생각하고 주먹을 꼭 쥐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그 문제를 대하는 습관이에요. 그걸 디펜시브니스, 방어적인 거, 곧 공격적인 것도예요. 이를 악물고 편도체 활성화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자, 됐죠? 그 다음에 한번 손을 이렇게 펴보세요.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손을 펴요. 그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다르죠? 손을 핀다는 건 뭐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나 힘들어, 그래. 손을 편다는 건 뭐죠? 준다는 의미도 돼요. 다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준다 그럴 때 이렇게 하잖아요. 받아들이는 몸짓, 주는 몸짓, 연결의 몸짓이에요. 그럼 어깨가 떨어져요. 그러면 손만 이렇게 하고 숨 내쉬어도 편도체 쭉 가라앉아요. 자,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이걸 할 거예요. 여러분 할 때 이때 부정적 정서가 어디 모여 있는 줄 아세요? 평생 이제 이러고 사는 멘탈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럼 어디 모였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이럴지 몰라. 막 이러고 있으면 난 복수하고 말 거야. 난 너무 힘들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막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의 힘든 여러분의 부정적인 정서가 이 겨드랑이 여기 있죠. 이 옆구리. 예? 겨드랑이 바로 밑에 옆구리. 이쪽으로 꽉 모이는 느낌이 나요. 무슨 얘기냐면 움츠리니까 여기에 몸은 기억을 해요. 여러분의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고 이를 악물고 할 때마다 여기가 모여지고 수축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툭 놨죠. 그 느낌을 더 세게 해보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쭉 열어주세요. 이건 방어 자세가 아니에요. 여기를 쭉 열어요. 손을 이렇게 들어도 뭐 쭉 세게 들 필요도 없어요. 힘을 쭉 들고 여기가 열리는 느낌. 숨을 내쉬면서 열린다. 그리고 저는 오른손 들고 지금 왼손으로 하는데 뭐 아무 쪽으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하고 여기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좀 달래주세요. 이름 부르면서. 주하나 힘들지? 고생이 많다. 웃으면서. 진짜 힘든 분은 눈물 날지도 몰라요. 여기 슬픔이 들어있거든요. 희한하게 슬픔이 여기 들어있어요. 묵직한 슬픔이 여기 많이 들어있어요. 그걸 놔주세요. 힘들지? 이 힘든 너를 가까이 있는 내가 한 번도 이렇게 보살펴주지 못했구나. 아이고 미안해라. 오늘은 좀 풀어주자. 자, 이 팔 아프잖아요. 팔 들고 있으니까. 그럼 팔도 바꾸는 거예요. 팔 아프니까. 또 이렇게 하고. 아이고, 여기도 뭐가 이렇게 많냐. 내 스트레스, 내 고민. 아이고, 힘들지.
이름 불러줘요. 아이고, 주하나, 힘들지? 아, 제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름, 여러분 이름. 아이고, 아무개야, 힘들지? 좀 이렇게. 여기를 풀어줘야 돼. 그리고 호흡을 내쉬고. 그리고 느낌을 보세요. 여기가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여기가 달라져요, 이게.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좀 안아줄 거예요. 허깅 한다고요. 누가 누굴? 내가 나를. 예, 셀프 허깅. 그런 게 있나? 연구도 많아요. 셀프 허깅이 효과적이다. 이거 많아요. 자, 해봐요. 어떻게 한쪽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이게 어깨 관절 뭐 이런 게 다 달라요. 자, 양쪽 이쪽 팔 윗부분 이렇게 잡아주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이렇게 잡아주고 안아줬으니까 어떻게? 힘들지? 괜찮다.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되시는 분은 이 팔꿈치랑 내 팔꿈치, 위아래 팔꿈치가 이렇게 맞닿게. 즉 뭐냐면 손 더 완전히 이렇게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아니면 아까처럼 한쪽 손을 이쪽 뒤로 보내세요. 거기 아까 쳐준 데 있죠? 거기를 더 깊숙이 쳐주면서 이쪽 손으로는 들지 말고 어깨. 이렇게.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또는 반대. 이쪽. 자, 이렇게 했죠? 자, 자세를 잡으세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아까도 좋고, 자, 왼손 위, 왼손이 어땠든 좋아. 내 슬픔, 내 고통, 나의 아픔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곳을 찾으세요. 찾은 다음에 돌봐주고 달래주세요.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내가 나를 안아주세요. 누가 진짜 허깅 좀 해주면 좋지. 이렇게, 궁상맞게 셀프 허깅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 나시죠? 아니요. 셀프 허깅이 어떤 면은요, 더 효과적이에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왜? 셀프 컴패션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건 다른 누구도 줄 수 없어요. 내 아픔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 아픔을 누가 제일 돌보고 달랠 수 있어요? 나예요, 나. 그 나가 나를 지금 안아주는 거예요. 아유, 달래주는. 이 진짜 효과 있어요. 자, 이렇게 좀 문대도 되고 뭐 꼭 힘줘서 껴안는데 껴안도 되고 너 진짜 고생이 많다 이것도 되고 아이고 고생 각종 방식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